처음엔 그날이 제 인생에 빛이 될 줄 알았어요. 나 임신이래. 남자친구는 뛸 듯이 기뻐했어요. 우리 결혼하자. 일단 병원에서 진료받을 때까지는 너무 앞서 나가지 말자. 테스트기로 임신이 나오긴 했지만 병원 진료를 받기 전까지는 경거망동하고 싶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반드시 내 가정을 꾸리고 싶다고는 생각했지만 그 기회는 생각보다 빠르게 찾아왔어요. 그러나 그 기쁨은 잠깐이었죠. 병원에서도 임신으로 진단을 받고 난 뒤 남자친구에게 초음파 사진을 보여줬는데 표정이 전처럼 밝지 않더라고요. 자기, 왜 그래? 어? 아니야. 신기해서 그러지. 이 아이가 우리 아이구나. 표정이 좀 굳은 것 같기도 하고 오늘 중에 예비시댁에 연락한다고 했는데 뭐가 잘 안 됐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우리 언제 이사 가? 곧 가야지. 그러나 시댁에 인사 가는 일은 자꾸만 미뤄졌어요. 제 배가 조금씩 불러오기 시작하는데도 남자친구는 자꾸 시댁에 인사 가는 일을 미루는 눈치였죠. 이러다 만삭이 되겠다 싶어서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했어요. 결혼식은 아이 낳고 해도 돼.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해줘. 혹시 집에서 반대하셔? 남자친구가 주저하다가 결국 실토하더라고요. 집에서 좋아하진 않으시네. 혼전 임신이 뭐냐고. 집안 망신이라고. 아, 정말? 어, 경상도 분들이시잖아. 시골 분들이라 남사스럽다고. 그래서 계속 미뤄진 거구나. 그럼 아이를 먼저 낳아야 하나? 나 이제 배도 이만큼 불렀는데. 혼인신고라도 먼저 해야지. 걱정하지 마. 어떻게든 날짜 잡을게. 아니면 그냥 쳐들어가는 거지 뭐. 그러나 남자친구 말만 믿고 예비시댁에 약속도 없이 찾아갔다가 저는 안 봐도 되는 꼴까지 보고 말았어요. 예비시댁에 갔을 때 웬 젊은 여자가 예비 며느리 노릇을 하고 있었거든요. 시부모님께 아들은 제 남자친구 하나였는데 말이죠. 남자친구랑 처음 만난 건 제가 구두가게에서 아르바이트 할 때였어요. 고아원에서 퇴소한 뒤 한창 홀로서기를 할 때였죠. 남자친구는 취업을 준비하던 취준생이었는데 제가 일하던 구두가게에 손님으로 왔었어요. 구두 좀 하나 사고 싶은데요. 그때만 해도 꽤 어리숙한 모습이었거든요. 사이즈가 어떻게 되세요? 270이요. 혹시 원하는 가격이나 신발 모양 있으세요? 사실 제가 그보다는 색깔이랑 가격대만 맞으면 될 것 같은데요. 그 말을 하면서 어찌나 위축돼 보이던지 저도 돈 없는 아르바이트생이었다 보니 그 심정이 충분히 이해되더라고요. 혹시 취업 준비하세요? 아, 네. 면접 보러 가야 하는데 구두가 하나도 없어서요. 본가 살 때는 어머니가 챙겨주셨는데 대학을 서울로 와서요. 아, 고향이 있으시구나. 네, 경상도 사람이에요. 외롭진 않으세요? 외롭죠. 대학 와서 정신없이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다닐 때는 몰랐는데 취업하려고 보니 외로워요. 다들 바쁘니까 만나기도 어렵고 고향 친구들 생각도 많이 나고요. 정말 그렇겠네요. 고향 친구들은 고향에 많이 있어요? 꼭 그런 건 아닌데 서울까지 온 친구들은 많지는 않아요. 저는 가게에 있던 구두 중 가장 저렴하면서도 품질 좋은 신발을 골라줬어요. 보더니 만족해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고아원 출신이었다 보니 친구도 별로 없고 어린나이에 일부터 시작해서 좀 외롭던 때였거든요.
손님과 따뜻한 대화를 나누고 나니 마음이 좋았거든요. 그러나 사는 게 또 바쁘다 보니 잊고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안녕하세요. 어, 그때 취업. 네, 맞아요. 기억하시네요? 기억하죠. 취업은 잘 되신 거예요? 차림 보니까 퇴근하고 오신 것 같은데요? 맞아요. 저 취업 성공했습니다. 한동안 신입사원으로 사느라 좀 바빴어요. 한번 오고 싶었는데 이 구두 진짜 잘 신고 있어요. 누가 들으면 제가 사드린 줄 알겠어요. 그때 저한테는 진짜 큰 도움이었어요. 사주신 건 못지않아요. 그래서 말인데요. 네? 혹시 일 언제 끝나세요? 갑자기 맛있는 걸 사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월급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뭐지? 싶더라고요. 몇 달 만에 나타나서는 갑자기 밥을 사주겠다니. 이상하긴 했지만 찾아오기까지 했는데 거절하기도 좀 그렇더라고요. 갑자기 저녁을 같이 먹게 됐는데 둘이 마주 앉으니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 사람도 손을 덜덜 떨면서 숟가락을 놔주는데 설마 이 사람이 나한테 이성적인 호감이 있나 싶은 거예요. 그때부터 갑자기 말문이 턱 막히더라고요. 제가 말도 못하고 밥만 먹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조심스럽게 묻더라고요. 맛이 없어요? 아니요, 맛있어요. 근데 표정이 왜 그래요? 혹시 저한테 관심 있으세요? 네? 남자친구가 저한테 정말 관심이 있었는데 제가 무턱대고 물어보니까 더 당황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당황하든 말든 저는 이 말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 고아원 출신이에요. 아주 잠깐 정적이 흘렀던 것 같아요. 남자친구가 되묻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게 다였어요. 그러더니 앞으로 밥을 더 자주 사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고 물으니까 그러더라고요. 같이 밥 먹을 친구 있으면 좋지 않아요? 그때부터 부담 없이 밥을 먹기 시작했는데 그게 다 남자친구의 큰 그림이었더라고요. 제가 고아원 출신이라고 하니까 외롭겠다 싶었나 봐요. 그 작전이 아주 잘 통했던 거죠. 그렇게 1년 정도 친구로 지내다가 사귀게 됐어요. 그 후로 2년쯤 사귀던 차에 아이가 생겼고요. 연애할 때까지만 해도 그저 좋았어요. 정말 어디 오갈 데 없는 나에게 짝꿍이 생긴 것처럼 마음이 따뜻했으니까요. 그런데 아이가 생기고 시댁과 인사를 해야 하는 시점이 오자 우리 사이는 묘한 이질감이 생겼어요. 시댁에서 저를 탐탁치 않아 한다는 것을 안 뒤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남자친구는 자꾸 날짜를 안 잡아오지, 내 배는 불러오지. 결국 불시에 가는 걸로 남자친구와 합의했고 가는 내내 마음이 초조하더라고요. 남자친구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잘 될 거야. 이미 아이도 가졌다는데 뭘 어쩌시겠어? 정 안 되면 아이 낳아서 보여드리자. 그럼 받아들이실 거야. 자기한테는 자기 부모님이라 그렇게 간단한가 본데 나는 안 그래. 가뜩이나 나 고아원 출신이잖아. 그때부터 남자친구가 말이 없더라고요. 혹시 말씀을 안 드린 건가 걱정하며 시댁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긴장하며 안으로 들어갔는데 웬 젊은 여자가 예비 시부모님께 과일을 깎아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니즈, 아들,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야? 설마 저 여자애? 괜히? 그 고아? 예비 시어머니의 첫마디는 저를 무너지게 했어요. 남자친구를 봤더니 남자친구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더라고요. 그런데 과일을 깎던 그 여자가 내 남자친구에게 와서 팔짱을 끼는 게 아니겠어요? 오빠, 왔어?
남자친구가 그 여자의 손에서 슬그머니 벗어나긴 했지만 둘 사이에 흐르는 이상한 친근감이 불쾌하더라고요. 저는 결국 낯선 여자가 깎은 과일 접시를 사이에 두고 예비 시부모님과 마주 앉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 사람과 결혼을 약속한 구하겠지? 네? 구하라서 그랬니? 멀쩡한 남자 하나 잘 물어서 네 가족이라도 꾸리는 게 너의 꿈이야? 어머니, 어머니라니? 예, 그 호칭은 좀 소름 끼친다. 애 가졌다고 다 된 것 같아?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그게 아니면 젊은 여자애가 겁도 없이 애부터 갖다니. 작정했으니까 가진 거잖아. 제가 결혼을 작정하고 아이를 가졌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이라는 게 갖고 싶다고 혼자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너 지금 말대꾸하는 거니? 어디서 감히 말대꾸야? 당장 나가! 저는 그 길로 예비시댁에서 쫓겨났어요. 정말 말 그대로 쫓겨났다는 표현이 딱 맞는 게 아이를 가진 저를 정말 맨발로 쫓아내시더라고요. 밖으로 내쳐진 뒤 뒤에서 현관문이 쾅 닫히는데 심장도 저 아래로 뚝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더 충격적인 건 제가 쫓겨났는데 남자친구는 바로 따라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한 10분 정도 현관 앞에 쪼그려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제야 남자친구가 나오더라고요. 자기야, 괜찮아? 왜 이제 나와? 얘기 좀 하고 나오느라. 자기한테 너무 하시잖아. 근데 있잖아. 집안에 있는 저 여자는 누구야? 그런데 제 질문에 남자친구가 크게 당황하는 것 같더라고요. 나랑 같은 초중고 나온 한 살 아래 동생. 동네 동생이지 뭐. 동네 동생이 팔짱도 끼고 그래? 아니, 워낙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란 애라 여자로 느껴지지도 않아. 그냥 편하니까 저러는 거지. 저 친구는 여기 사는 거야? 시내 은행에서 일하고 있어. 은행원이야? 어, 원래는 도시에서 살려고 했다가 도시 생활이 영 안 맞는다고 고향으로 돌아왔대. 그렇구나. 똑똑하겠다. 은행원이면. 어릴 때부터 우리 동네에서 공부를 가장 잘했어. 그런 애가 나 좋다고 하는 바람에 내가... 남자친구가 신나서 말을 꺼냈다가 불쑥 말을 멈추더라고요. 저는 웃음이 났어요. 저 친구가 자기를 좋아했었구나. 근데 자기보다 나이 많아. 어? 아, 그렇긴 하겠지. 자기보다 한 살 아래면. 근데? 그래서 내가 언니라고 불러야 하는 거야? 어?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알아만 두라고. 일단 남자친구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긴 했는데 오는 내내 남자친구가 또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말을 꺼내봤죠.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순간 남자친구가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어? 우리 말이야. 어머님이 저렇게 반대하시는데 어떻게? 일단 아이부터 낳아? 아, 뭐 아무래도 그래야겠지? 아무래도 그래야겠지? 아까 부모님하고 얘기하고 나온 거 아니었어? 아, 그게 자기에 대한 말씀은 안 하고 싶다고 하셔서. 그럼 무슨 얘기를 했는데? 어? 아, 그건 자기는 굳이 몰라도 되는 얘기야. 어떻게 내가 몰라도 되는 얘기야? 내가 쫓겨난 뒤에 한 말이잖아. 자기야, 많이 섭섭했지? 내가 미안해.
우리 어머니도 많이 당황하셨던 것 같아. 우리가 말 안 하고 간 건 사실이니까. 내가 그렇게 하자고 했다고 말씀드렸어. 그랬더니 그건 신경도 안 쓰시더라고. 그냥 반대만 하시네. 그게 다였어? 아니, 이제 뭐 다른 얘기도 좀 하긴 했는데 그냥 뭐 그러면서 자꾸 말을 얼버무리더라고요. 뭔가 이상했지만 임신 중이라 저도 많이 피곤했어요. 이렇게까지 거의 문전박대식의 대우를 받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으니까요. 그래도 임신한 사람을 그렇게 맨발로 쫓아낼 수 있나 싶기도 하고 갑자기 남자친구와의 결혼에 먹구름이 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제가 시무룩해 있으니까 남자친구가 맛있는 거 먹자며 제 기분을 풀어주려고 하더라고요. 마침 족발이 먹고 싶어서 같이 먹는데 남자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엄마 마음도 이해해줘. 내가 고아라는 건 미리 말씀드렸더라. 엄마가 어떤 친구냐고 계속 물어보시더라고. 처음에는 혼전 임신이라고 하니까 실망하셨다가 그래도 사람이 괜찮으면 괜찮다는 식으로 마음을 돌리셨는데 자기가 고아라는 게 마음에 걸리셨나 봐. 저는 한숨이 나왔어요. 자기야, 있잖아. 나는 괜찮아. 나는 진짜 괜찮은데 어머니가 아무래도 자기가 고아 출신이다 보니까 자기 손주의 핏줄이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모른다는 게 찜찜하신가 봐.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이 있었지만 그냥 참아서 넘겼어요. 무슨 말을 더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날 밤새 뜬 눈으로 이런저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대로 결혼을 못해도 아이 먼저 낳는다고 쳐도 남자친구 호적에는 올릴 수 있는 건가 싶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겁니다. 다음날 일 끝나고 나오는데 남자친구가 밖에서 외식하자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무슨 일인가 싶기도 하고 혹시 그냥 우리끼리 혼인신고라도 하자는 걸까 잔뜩 기대하며 나갔어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밥을 먹다 말고 진지한 얼굴로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반대해서 안 되겠어. 뭐가 안 돼? 우리 결혼 말이야. 양육비는 줄 테니까 애는 너 혼자 길러. 그게 최고의 방법인 것 같아. 혼전 임신으로 결혼 약속까지 했던 남자친구는 시댁에서 첫인사부터를 저를 쫓아내자 자기도 그 편에 서기로 한 듯 했어요. 자기, 진지하게 생각한 거 맞아? 우리 바로 어제 인사드리고 왔잖아. 아무래도 제가 내쫓겼던 동안 안에서 나눈 대화가 영향을 준 듯한데 알 수가 없었어요. 그때였죠. 그제야 말을 하더라고요. 미안한데 나 아무래도 엄마 아빠가 원하는 친구랑 결혼해야 할 것 같아.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몸이 좀 안 좋으시대. 대장에서 종양이 발견돼서 조직검사 넣었다고. 엄마가 아빠 속 썩이지 말고 수준 맞는 사람이랑 결혼하는 모습 보여주라고 하셔서. 대장의 종양이 암이라는 거야? 아니, 뭐 그건 결과가 나와봐야 아는 거지만 모양이 안 좋은가 봐. 근데 자기야, 진짜 심장이 다 벌렁거리더라고요. 핑계가 너무 구리다. 뭐? 핑계가 너무 예의가 없다고, 나한테. 저는 그 길로 식당을 나왔고 택시를 잡아타고 자취방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도어락 비밀번호부터 바꿨죠. 남자친구, 아니, 전 남자친구가 두 번 다시 내 집에 발도 들이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화장실 세면대에 놓인 그 사람의 칫솔을 보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던지 물건을 다 정리하고 나니 이제야 현실이 보이더라고요. 나는 엄마다. 혼자라도 엄마가 돼야 한다. 출산일까지 그 말만 되뇌면서 버텼던 것 같아요. 결국 혼자 산부인과에 가서 아이를 출산하게 됐죠. 자연분만으로 13시간 만에 아들을 낳았어요. 병실에서 잠깐 쉬고 있었는데 눈을 떴을 때 온 병원이 발칵 뒤집혀 있더라고요. 바깥에는 소란한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 딸이 병원에 있대요. 자꾸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름 말했잖아요. 이름 말씀하신다고 병실을 알려드릴 수 있는 건 아니라서요. 그러면서 어떤 아주머니가 제 이름을 크게 부르는 겁니다. 우리 딸, 엄마 왔어. 어딨니? 응? 자꾸 이러시면 보안팀 부르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모님들도 안정을 취하셔야 하니까 목소리 좀 낮추세요. 그러니까 어디 있는지만 좀 알려줘요. 내가 꼭 봐야 해서 그래요. 혼란스러웠어요. 그 아주머니의 목소리는 분명 낯설었고 자신이 나의 엄마라고 주장할 만한 분은 이미 세상에 없었거든요. 저는 뭔가에 홀린 듯이 슬리퍼로 갈아 신었고 저도 모르게 병원복도로 나갔습니다. 선생님, 제발 좀 알려주세요. 웬 아주머니 한 분이 간호사들 앞에 무릎을 꿇은 채 빌고 계시더라고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개인정보라서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아무래도 이상해서 천천히 다가갔죠. 아까 제 이름을 부르시던데. 순간 무릎을 꿇고 있던 아주머니가 놀라서 저를 돌아보시더라고요. 본인 이름이라고요? 혹시 몇 년생? 어머! 그런데 그분이 저를 보자마자 와락 안으시는 겁니다. 저는 놀라서 그분을 밀어냈어요. 왜 이러세요? 내 정신 좀 봐. 미안해요. 그냥 내 딸이 맞는 것 같아서. 제 생모시라는 거예요? 예. 절 고아원에 버린 그 생모시라고요? 찾으러 갔었어요. 내가 찾으러 갔었는데 이미 일본 가정에 입양이 됐다고 하더라고.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고아원에 찾아갔었으니까요. 내가 급한 불 끄고 바로 데리러 갔는데 이미 입양이 됐다고 하더라고. 그 댁에선 이 기록, 아니 아가씨 기록을 다 파기해달라고 했대요. 친가족이 찾아오는 거 싫다고. 그래놓고 날 파양했구나. 제 말에 아주머니가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다 내 잘못이야.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사실 저는 입양됐다가 파양된 고아였어요. 고아 중에서도 더 불쌍한 고아일지도 모르죠. 당연히 미안해하죠. 자식을 버렸으니까. 내가 그 벌을 받나 봐.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 암이래. 진행이 좀 됐대. 얘기를 듣는데 지금 뭐 하자는 건가 싶더라고요. 그래서요? 그럼 내가 용서라도 해드려야 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용서를 빌려고 온 거지. 이제 살 날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기적이시네요. 본인만 편해지자고 저한테 용서를 비시겠다고요? 그럼 저는 그쪽이 돌아가시고 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낳아주셨으니까 제사라도 지내드려요? 엄마가 미안해. 미안해. 남자친구에게 버림받고
홀로 만사까지 겪다 보니 마음이 좀 뾰족해져 있었어요. 일하던 곳에서도 배가 불러오니 손님들이 보기 불편해한다고 일을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급한 대로 인형 눈알 붙이는 부업도 받아서 하고 가까운 식당에서 설거지라도 해보려고 했지만 모두 하나같이 제 배를 보더라고요. 사정이 있으셨겠죠. 이제라도 찾아오신 것도 그렇고 제가 일본 가정으로 입양됐다는 걸 알았다는 것만 봐도 저를 찾으신 건 분명해 보이네요. 근데 나도 서러워서 그래요. 부모도 없이 남편도 없이 혼자 뱃속에 아이 키워서 출산까지 오는 길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친엄마가 놀란 얼굴로 물으셨어요. 애 아빠가 없어? 고졸의 고아 출신이라고 시댁에서 싫대요. 어느 집 핏줄인 줄 알고 자기 아들이랑 결혼해서 손주까지 낳게 하냐고요. 제가 혼전 임신을 했거든요. 그게 무슨 소리야? 자기 아들은 뭐 왕의 혈통이라도 된대? 솔직히 저 그 말에 대꾸 못했어요. 맞는 말 같더라고요. 맞는 말은 무슨... 그만큼 자신감 없이 살았어요. 고아라서 받는 대우, 고졸이라 받는 대우도 당연시하면서요. 그 집은 어땠니? 일본 가정 말이야. 두 분 다 교포셨어요. 한국 분이셨죠. 정확히는 일본 교포 가정이었어요. 그래도 말은 통했겠네. 네. 좀 어눌하긴 하셔도 곧잘 하셨죠. 저는 일단 친엄마를 모시고 제 병실로 갔어요. 다인실로 들어갔더니 친엄마가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조금 뒤 제 병실은 1인실로 바뀌었어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고 말고 할 게 뭐 있어? 그냥 바꿔달라고 했지. 애 낳고 나면 예민한데 여러 사람이 같이 있는 것보단 혼자 있는 게 편하잖아. 물론 내가 옆에 있고 싶긴 한데. 암이라면서요. 안 힘드세요? 아까 널 찾으러 올 때까지만 해도 많이 힘들었는데 갑자기 다 괜찮아졌어. 힘이 솟아. 너도 네 자식 낳았으니 이제 조금은 알 거 아니야. 애 얼굴만 봐도 힘이 솟는 거.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같이 병실 쓰던 아주머니 중에 아직은 애한테 정이 잘 안 간다는 분도 계셨는데 저는 처음 보자마자 울었어요. 비로소 이 세상에 내 가족이 생긴 것 같아서요. 일본 교포 가정은 많이 별로였어? 양엄마가 원해서 입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양아버지가 불임이셨는데 그래서 아이가 없는 집이었대요. 그런데 왜 파양이 됐지? 내가 못 찾게 네 기록도 다 파기해달라고 했다던데. 그것까진 몰랐지만 제가 파양된 이유는 딱 하나죠. 저를 예뻐해 주시던 양엄마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렇다고 파양이 됐다고? 양아빠는 처음부터 입양을 원하지 않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양엄마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양아빠가 그러셨어요. 이제 우리의 부모 자식 관계는 정리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요. 그래도 그렇지. 같이 산 시간이 있는데 어떻게 한 번에 그런 결정을 할 수가 있지? 양엄마 돌아가시고 1년도 안 돼서 재혼하셨더라고요. 양아버지가? 네, 아마 그래서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저를 데리고 재혼하실 순 없었을 테니까요. 사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으로 알고 자랐다 보니 파양하자는 말이 충격적이긴 했어요. 양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제가 입양한 딸이라는 걸 알려주시긴 했지만 사실은 크게 와닿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양아버지 입에서 파양이라는 단어가 나온 순간 제 처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국으로 오게 됐어요. 다시 고아원으로요. 우리가 엇갈렸었구나. 언제 데리러 오신 거예요? 막 돌 지나서 맡겼고 내가 데리러 간 게 1년 좀 넘어서였지. 1년 안 됐을 때 입양된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입양된지 모르고 자랐어? 전혀 몰랐어요. 양엄마가 워낙 친달처럼 키워주시기도 했고요. 양아빠는 늘 일이 바빠서 무뚝뚝한 성격이셨다 보니 친해지기 쉽지 않은 면이 있었어요. 혹시 그 양아빠라는 사람 바람 피운 건 아니겠지? 제가 보기엔 맞는 것 같더라고요. 재혼한다는 얘기 듣고 바로 알아봤는데 회사 동료였더라고요. 아우, 정말이야? 네. 회사 안에서는 불륜관계로 어느 정도 소문이 있었나 봐요. 양엄마만 모르고 돌아가신 거죠. 오랜만에 양엄마 얘기를 하니 불현듯 눈물이 났어요. 죄송해요. 갑자기 양엄마가 보고 싶어서. 보고 싶겠지. 자식도 낳았으니. 양엄마와는 추억도 많아요. 웃음도 많고 다정한 분이셔서 저랑 손을 꼭 잡고 밖을 많이 다니셨어요. 그분이라도 계속 살아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요. 저도 참 보고 싶네요. 그나저나 그 사람들도 너무하네. 그렇게 파양할 거면 기록을 지워달라고 하질 말았어야지. 내가 그것 때문에 널 찾는데 얼마나 애를 먹었나 몰라. 정말 저는 어떻게 찾으신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수소문을 다 했지. 그러다 네가 사는 집까지 찾게 됐는데 동네 사람들이 네가 애 낳으러 갔다고 하더라고. 근처 산부인과를 찾아가 여기까지 온 거지. 이 병원에는 몇 번째로 오신 거예요? 3번 만에 찾았네. 혼자서요? 그럼 내 딸 찾는 건데 혼자라도 해야지. 입으신 거 보니까 돈도 잘 버시는 것 같은데 사람 시키시지 그러셨어요. 1분이라도 더 빨리 보고 싶었어. 그러려면 내가 직접 찾아야 하는 거잖아. 친엄마를 보는데 저보다 더 누워 계셔야 할 것 같은 몰골이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좀 누우세요. 안색이 안 좋아지신 것 같아요.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 암 환자라 좋다가도 나쁘고 그래. 여기요. 제 침대 옆을 가리켰더니 손사래를 치더라고요. 안 돼. 이제 막 애 낳고 쉬는 거잖아. 난 저기 간이 침대 쓰면 돼. 저 쌩쌩해요. 심지어 젊잖아요. 그러나 친엄마는 저를 눕히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암 환자라고 해도 난 엄마잖아. 엄마는 당장 내가 어떻게 된다고 해도 딸내미 침대는 못 뺐지? 그러면서 이불을 덮어주시는데 정말 오랜만에 엄마의 사랑을 느꼈던 것 같아요. 양엄마가 돌아가신 뒤 처음 느끼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침대에, 엄마는 보호자 침대에 나란히 누워있는데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처음 본 분인데도 친엄마라는 게 그냥 믿길 정도로 저랑 닮은 얼굴이었어요. 어떻게 사셨어요? 너 다시 데리러 갔다가 입양된 거 알고 그때부터는 돈 벌었지. 열심히 벌어서 나중에라도 너 찾게 되면 재산이라도 물려주자 싶었거든. 감사하게도 그건 이룬 것 같아. 저 못 찾았으면요? 네 이름으로 장학금이라도 주던가 재단을 만들던가 해서 내가 너를 찾고 있었다는 흔적을 남기겠지. 그러고 보니 제 이름은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지어준 이름이니까. 네? 내가 지어준 이름이야. 고아원에 맡기면서 이름이랑 생년월일도 다 알려드렸거든. 이 이름이 엄마가 지어줬던 진짜 제 이름이라고요? 맞아. 그냥 네 이름 세 글자만 가슴에 품은 채 열심히 살았어. 네 이름 세 글자를 붙잡고 지금껏 버틴 거지. 근데 네가 파양돼서 그 이름으로 정말 너를 찾게 될 줄은 몰랐지. 그럼 제가 파양된 것도 모른 채 저를 찾으신 거예요? 생각해보면 나도 신기해. 그냥 내가 아는 네 이름 세 글자로 너를 찾기 시작했는데 정말 찾아진 거야. 너무 늦었나 싶다가도 아니지. 이제라도 우리 딸을 만났으니 축복이지 싶어. 치료는 받고 계신 거예요? 수술 날짜 잡았어. 일단 수술은 해보자고 하더라고. 남은 건 항암으로 치료해보면서 경과를 보자는데 쉽진 않을 거라고 하더라고. 그럼 그냥 이대로 있으면서 너랑 네 아이 보면서 살다 가면 안 될까? 항암 치료한다고 해서 완치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치료 받으셔야죠. 그럼 너랑 우리 손주는 언제 봐? 그거야 언제든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친자 검사 해볼까? 하긴 해야겠죠. 제가 엄마 호적에 들어가려면. 순간 친엄마가 멍한 얼굴로 되물으셨어요. 내 호적에 들어올 거야? 그럼 저 고아로 살다가요? 이렇게 친엄마도 만났는데? 아니, 아니지. 어, 그래, 우리 얼른 입적부터 하자. 우리는 일단 친자검사부터 진행하기로 했고 퇴원과 함께 엄마가 예약해주신 최고급 산후조리원으로 갔어요. 한눈에도 너무 좋아 보여서 좀 부담스럽긴 하더라고요. 엄마, 돈이 좀 있으신 건 알겠는데 제 형편에는 안 어울려요. 무슨 소리야? 내가 가진 건 다 네 거야. 너 내 호적에 오르겠다며. 그건 그렇지만 지금은 너무 허세 부리는 것 같아서 걱정하는 거예요. 얘도 참, 나 허세 안 부리거든? 너 내 자산 보면 깜짝 놀라겠다. 솔직히 믿기지 않더라고요. 아무튼 허세 아니라고 하시면 일단 받을게요. 근데 엄마 암 치료도 해야 하잖아요. 수술도 받으려면 돈 많이 들 텐데 저한테 이렇게 쓸 돈을 아껴서 치료를 받으셔야 하는 건 아닌가 걱정돼서 그래요. 나 진짜 다 감당할 수 있는 여자야. 너는 걱정하지 말고 잘 먹고 우리 손자 키울 생각만 해. 제가 산후조리원에 입원한 사이 친자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검사 결과는 당연하다는 듯 친자로 나오더라고요. 엄마 호적으로 제 호적이 입적되던 날 엄마가 눈물을 쏟으셨어요. 이런 날이 오다니. 내가 내 딸의 이름을 내 호적에 올리다니. 엄마, 뭐 하나 여쭤봐도 돼요? 뭔데? 혹시 제 친아버지는 내가 왜 형편이 힘들었겠니? 결혼하자마자 회사를 때려치우더니 사업을 하겠다고 난리를 피우더라고. 말릴 수 있는 사람도 아니어서 놔뒀더니 결국 사업 망하고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는 내 속만 태웠지. 내가 너 고아원에 맡긴 이유가 뭐였는데 네 아버지가 빚을 거하게 지는 바람에 집도 날아가고 당장 새 식구 살 집이 없었어. 그래서 일단 고아원에 맡겼는데 술 취해서 한밤중에 찻길로 다니다가 결국 먼저 갔어. 네? 그러는 바람에 널 데리러 가는 게 더 늦어졌던 거야. 원래는 월세 보증금이라도 벌면 데리고 오자 생각했는데 갑자기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장례 치르고 남은 일 혼자 다 수습하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갔어. 급히 돈 모아서 널 데리러 갔지만 늦었던 거야. 다 내 잘못이야. 아, 엄마도 참 힘든 시간을 견디셨네요. 나는 네가 생각보다 빠르게 날 받아줘서 좀 신기해. 내가 밉지 않아? 시작은 불안해서였겠죠. 사실 결혼까지 약속한 남자한테 버림받고 많이 힘들었어요. 이제야 이 세상에 내 편이 돼주는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쉽게 내 손을 놓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엄마가 날 찾아와 준 거예요. 그러니 나랑 똑같이 생긴 엄마를 이제라도 빨리 붙잡고 싶었던 거죠. 미안해. 응? 맨날 미안하대. 남은 시간 동안 매일 사줘야 할게. 나 때문에 네 마음에 생긴 그 커다란 구멍. 그거 다 내 탓이야. 엄마가 날 고아원에 맡겼던 건 맞지만 그 허전함을 만든 건 날 파양한 양아빠 때문 아닐까요? 사실 저는 제가 고아원에서 입양이 된 아이라는 것도 몰랐었어요. 워낙 어릴 때 입양이 된 거라 당연히 양부모님이 제 친부모님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양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사실을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어쩌면 네 양어머니도 자기 남편을 믿지 못한 걸 수도 있겠다. 왜요? 그러니 너한테 사실은 친엄마는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 거 아닐까? 그래도 알고 있으면 좀 희망이 생길 수도 있잖아. 나한테 네 이름 세 글자가 그랬던 것처럼. 그런 것도 있겠네요. 그렇게 산후조리를 마칠 즈음 엄마의 수술이 있었어요. 엄마는 입원하셔서 비서라는 분이 대신 저랑 아들을 데리러 왔더라고요. 엄마는요? 지금 편안하게 계십니다. 아기 때문에 자리 못 비우실 거라고 수술 받고 나와서도 저한테 연락드리라고 하셨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엄마한테 비서가 있다니 그제야 엄마가 재력이 있다는 게 믿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엄마는 의류도매업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쪽 세계는 아주 빠삭하신 분이었어요. 엄마는 다행히 수술을 잘 받으셨고 일단 퇴원하셨어요. 저랑 아들이 이미 차지하고 있던 엄마의 저택으로 돌아오셨는데 힘들지도 않으신 건지 저랑 우리 아들을 보자마자 우리 상태부터 확인하시더라고요. 너 몸은 좀 어때? 괜찮아요. 이제 몸조리도 다 끝났고 이제는 엄마가 쉬어야죠. 난 걱정할 거 없어. 너랑 우리 손자 볼 생각에 병원에서부터 한시라도 빨리 집에 오고 싶었어. 집에 온 엄마는 정말이지 거짓말처럼 전보다 훨씬 쌩쌩해지셨어요. 엄마, 수술 힘들지 않았어요? 아예 좀 그만하나요. 엄마 쉬셔야 해요. 아, 우리 손자 보는 게 쉬는 거지. 아유, 세상에, 너 어릴 때랑 똑같이 생겼다. 그래요? 이렇게 예쁜 손자를 못 보다니. 네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가 될 뻔했던 그 사람들이 불쌍할 지경이야. 그래서 말인데, 엄마가 갑자기 뜸을 들이시더라고요. 내가 좀 가보고 싶은 데가 있거든? 네가 같이 가줘야 할 것 같아. 엄마 집에는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들을 그분들께 맡기고 나갈 수 있었어요. 엄마랑 차를 타고 달리는데 그게 출산 후 첫 외출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런데 우리 차가 도착한 곳은 제가 문전박대를 당했던 바로 그 시댁 앞이었어요. 엄마, 여길 어떻게 하셨어요? 너 잘 때 네 휴대폰으로 전화가 오더라. 등록된 번호는 아닌 것 같은데 전화를 걸기엔 너무 꼭두새벽인 거지. 아무래도 느낌이다 싶어서 받았더니 네 전 남편이더라고. 네?
그래서 내가 네 엄마라고 했더니 막 웃는 거야. 너 같은 고아한테 엄마가 어디냐면서. 살짝 취한 것 같길래 그 점을 이용했지. 그렇게 궁금하면 와서 확인해보라고 했어. 너희 본가가 어디냐고. 그래서 술에 취해서는 술술 불더라. 그래서 내가 그랬지. 조만간 너랑 갈 거니까 너도 궁금하면 오라고. 엄마는 먼저 차에서 내렸어요. 순간 엄마의 건강이 더 걱정되더라고요. 엄마, 그래서 이 먼 길을 차를 타고 왔다고? 엄마 안 힘들어? 넌 내가 말 안 하고 와서 화난 건 아니고? 이젠 나랑 아무 상관도 없는 집인데 뭘. 그때였어요. 저 앞에서 낯익은 얼굴이 머리에 소쿠리를 이고 걸어오고 있더라고요. 바로 전 남자친구의 어머니였어요. 그분도 바로 저를 알아보시더라고요. 아니지, 여기가 어디라고? 그 옆에 있는 여자는 또 누구니? 아, 어머님 아들이 그런 건 또 말을 안 하나 봐요? 평소에는 나불나불 하고 싶은 말 다 하잖아요? 너 지금 뭐라고 했니? 내 아들더러 뭐? 나불나불? 그래서 어머님의, 아니, 아주머니의 작전은 성공하셨어요? 작전? 네. 제가 댁에 도착했을 때 과일 깎고 있던 그 아가씨요. 그 사람, 그 여자랑 결혼하는 거 맞죠? 그의 어머니가 당황하는 게 보였어요. 그만 물어볼게요. 더 궁금한 것도 없으니까. 오늘은 엄마가 오고 싶으셔서 오신 것 같아요. 엄마? 네가 엄마가 어딨어? 저기요. 말씀이 심하시네요. 여기 있잖아요. 네? 내가 얘 어릴 때 잠깐 고아원에 맡긴다는 게 이제야 찾았거든요. 근데 말입니다. 우리 딸이 이 집에서 굉장한 수모를 겪었던데요. 전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가소롭다는 듯 머리 위에 이고 있던 소쿠리를 내려놓더라고요. 도대체 뭘 하고 싶으신 겁니까? 본인 딸이 수모라도 겪었으니 사과라도 하라는 겁니까? 사과고 뭐고 일단은 집에 들여보내주는 게 예의 아닙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우릴 세워둘 건데요? 난 불청객은 집에 들인 적이 없어서요. 그럼 여기서 동네 사람들 다 들으라고 떠들어볼까요? 아우, 정말 왜 이러세요? 일단 들어와요. 전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우리 모녀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우, 됐죠? 이제 말씀하세요. 무슨 일로 우리 집에 오신 건지. 당연히 사과받으러 왔죠. 내 딸더러 핏줄 모르는 고아라고 반대하셨다면서요? 내 딸 고아도 아니고 심지어는 입양 갔다가 파양도 왔어요. 아유, 파양까지 됐다고요? 그럼 어쩌겠어요? 양부모가 마음이 바뀌었다는데. 난 속이 상해요. 하필 파양이라니. 내가 처음에 고아원에 보내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말이야. 네가 고아라는 이유로 과시당할 필요도 없었을걸? 그때였어요. 전 남자친구의 차도 서더라고요.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자기야. 자기? 우리가 그런 호칭 쓸 사이는 아니잖아. 아니, 그렇긴 한데 지금껏 아이 한번 안 궁금해 해놓고 내 친엄마가 나타났다고 해서 궁금해서 와봤니? 진짜 친어머니라고? 그래. 한밤중에 나한테 전화했다며. 왜 했어? 그때 여기 앉아서 얌전하게 과일 깎던 은행원은 어디 가고? 걔랑은 잘 돼가던 거 어떻게 알았어? 당신 혹시 사람이라도 붙인 거야? 내가 그럴 정신이 어딨어. 아빠도 없이 아이 낳아야 하지. 아이 낳고 나면 먹여 살려야지. 난 단 하루도 여유가 없었어. 아, 왜 그랬어? 내가 애 양육비는 준다고 했잖아.
나는 그 일로 걔랑 결국 싸우고 헤어졌는데 너도 연락이 없길래 궁금해서 해봤어. 우리의 양육비로 싸워서 헤어졌다고? 처음에는 너랑 헤어지고 오기만 하면 받아주겠다고 하더니 내가 양육비는 줘야 할 것 같다고 하니까 얼굴색이 바뀌더라고. 어떻게 자기를 만나면서 양육비 줄 생각을 하느냐고. 그럼 언제까지 줄 거냐고 묻길래 그래도 대학 갈 때까지는 줘야 하지 않겠냐 그랬지. 그렇다면 그 여자가 밀어냈네. 뭐? 양육비 안 줬잖아. 어? 아니 그게 애 태어난 지 벌써 몇 달 됐는데 양육비 한 푼도 못 받은 것 같은데? 그러자 듣고 있던 그의 어머니가 나서더라고요. 아니 지금껏 연락 없었던 것도 그렇고 네 친어머니 차 보니까 보통 잘 사시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네, 우리 엄마가 의류사업 열심히 하셔서 부자가 되셨더라고요. 저도 몸 좀 푸는 대로 엄마 회사 일 배워서 운영할 생각이에요. 아이 그럼 네가 회사 사장이 되는 거야? 제가 잘해야겠죠? 갑자기 그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의 옆구리를 쿡 찌르더라고요. 엄마 왜 그래? 아파. 지금 아픈 게 문제야? 너 어차피 걔랑 헤어졌다며? 걔가 다시는 안 본다고 했다며? 그럼 뭐해? 네 자식까지 낳은 여자가 눈앞에 있는데. 엄마가 싫다고 했잖아. 고아 싫다고. 이제 고아가 아니잖아. 너 머리가 안 돌아가냐? 맞네. 둘이 하는 얘기가 우리한테도 다 들리더라고요. 그러자 우리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지금 모자가 무슨 작당이라도 합니까? 아니 그게요 사부인. 어머, 사부인이라니요? 그게 그동안 우리도 우리 아들이 그 여자애랑 티격태격하는 사이 정신이 없었습니다. 애를 낳았겠다 싶긴 했는데 무슨 염치로 연락을 하겠어요. 우리가 쫓아내는 거나 다름없는데. 그런데 부자 친엄마 만나서 잘 지내고 있었다니 정말 다행이네요. 그래서 설마 하시고 싶은 말씀이 이제라도 두 애를 결혼시키자. 그런 말씀인가요? 역시 응? 엄마들끼리는 마음이 통하는군요. 애가 있잖아요. 사부인. 사실 우리 때는 이혼하고 싶어도 애들이나 주변 신경 쓰느라 이혼도 못했잖아요. 그만큼 둘 사이에 있는 애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예요. 둘이 같이 살 구실도 있고요. 임신한 우리 딸을 맨발로 쫓아내신 분이 누구였더라? 예? 그렇잖아요. 고아라고 무시하고 고졸이라고 무시하고 나라면 좀 불쌍했을 것도 같은데 말이죠. 내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라는데 착하고 성실하게 잘 살았지만 고아원에서 자랐다. 그래서 대학 갈 형편도 안 됐다 그러면 나라면 그렇게는 못 쫓아냈을 것 같아요. 세상에 기댈 데라고는 하나 없는 애가 자기 아들 믿고 아이를 가졌을 텐데 고아라는 이유로 결혼 반대하고 문전박대를 하다니요. 사부인도 임신해보셨으니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실 거 아니에요. 그때는 제가 너무 욕심이 많았어요. 제 아들만 잘난 줄 알고요. 그래요. 그때는 사부인이 보셨던 대로 우리 딸이 신부감으로 내세울 게 별게 없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요. 내가 용서가 안 되는 건 그럼 그 여자랑 헤어지고 바로 내 딸한테 연락이라도 한번 했으면 모르겠어요. 내가 부자라는 이유로 다시 엮어주자니 이게 무슨 궤변입니까? 사부인 그건 좀 심하시네요. 어차피 애들 사이에 자식도 있고 하니 이제는 자식이 있어도 내 딸이 훨씬 좋은 조건이죠. 예? 그렇잖아요. 내 딸은 회사 물려받아서 잘 나가는 의류회사 대표가 될 텐데
아드님은 월급쟁이 회사원이잖아요. 누가 더 돈을 많이 벌까요? 아니, 아유, 사모님. 꼭 기준이라는 게 돈은 아닐 거 아니에요? 돈만 보시는 것 같은데. 만약 우리 딸이 고아 출신이었어도 이렇게 사업체라도 하나 번듯하게 운영하는 여자였으면 반대하셨겠어요? 아유, 그거야. 모르죠. 모르긴 뭘 모릅니까? 지금도 사실상 똑같은 상황이죠. 우리 딸이 고아원에서 자란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돈 많은 생모 만나서 회사 대표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와서 날로 먹으려고 하면 안 되죠? 사람 관계에도 들이는 시간과 정성이 필요한 건데 말이에요. 아유, 이제라도 하면 되죠. 아이가 있으니까. 사실은요, 제가 우리 손자가 너무 예뻐서 자랑하러 왔어요. 댁들은 궁금해하지도 않던 내 손자, 대궐 같은 내 집에서 건강하게 잘 크고 있다는 거 보여주려고요. 전 남자친구와 그의 어머니가 눈이 동태눈깔이 되더라고요. 모쪼록 아드님이 차이셨다니 안 되는데요. 그런데 어쩌나? 이번에도 차인 것 같은데. 딸, 혹시 받아줄 생각 있니? 순간 모자가 저를 획 돌아보더라고요. 엄마는 무슨 그런 끔찍한 소리를. 얼른 가자. 그렇게 뒤도 안 돌아보고 돌아 나오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엄마, 대체 여긴 왜 온 거야? 내가 조사 좀 해봤는데 이 동네 사람들 사이에 네 전남친이랑 그 여자 헤어졌다는 소문이 파다하더라고. 이런 시골 동네는 자고로 사람들이 입이 소식통이거든. 그럼 그거 알고 일부러 왔다고? 아유, 당연하지. 그게 아니면 내가 뭐하러 여기까지 와? 엄마는 호탕하게 웃었고 저도 결국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실제로 저는 엄마의 의료회사 경영 수업을 받고 있었어요. 아들을 같이 키워주실 유모도 계시고 해서 확실히 시간의 여유도 있었거든요. 제가 경영 수업을 받는 사이 엄마는 항암 치료를 진행했는데 감사하게도 암세포가 많이 사라진 거예요. 병원에서도 기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점차 깨끗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엄마한테 물어봤죠. 엄마, 갑자기 몸이 왜 이렇게 좋아진 거야? 너랑 손자랑 같이 사니까 행복해서 그런 거 아닐까? 사실 난 크게 달라진 거 없어. 건강하게 먹고 운동도 하고. 그렇게 엄마는 기적적으로 암 완치 판정을 받았고 덕분에 저는 천천히 더 잘 배울 수 있는 시간을 벌었어요. 엄마 밑에서 일하면서 결국 대표 자리까지 올랐고요. 그게 벌써 10년 전이에요. 우리 아들은 벌써 초등학교에 입학했고요. 회사에서 물러난 엄마가 우리 애를 더 열심히 키워주세요. 저는 사업가로 성공했고요. 처음 친엄마를 다시 만났을 때만 해도 10년이 넘게 엄마와 다 같이 행복하게 살 줄은 몰랐는데 정말 하늘에 감사할 뿐입니다.